우리의 삶에는 때로 피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진실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아주 오랫동안 공들여 쌓아올린 그 견고한 가면을 뚫고 차가운 현실이 그의 얼굴에 부딪히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누군가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은 그들의 오만함이 처음으로 흔들리는 찰나입니다. 겹겹이 쌓아올린 거짓말이 진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당신에게 저질렀던 모든 행동의 결과, 즉 업보가 마침내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순간이죠. 오랫동안 그들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감정적인 책임감 따위는 자신과 무관하며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스스로를 이야기의 주인공이자 감독으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자아를 보호하고 거짓된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모든 것을 이용해 자신만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타인은 그저 자신을 숭배하고 봉사하며 필요에 따라 조종되는 행성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강인하기 때문에 자신의 궤도를 벗어나 떠나갈 수 있다는 생각은 그들의 오만한 세계관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타인에게도 자신만의 힘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특별함이 무너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태생적으로 타인의 자율성이나 깊은 감정을 이해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전엔 겸손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그 완벽해 보였던 환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결코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틈으로 시작됩니다. 받지 않는 전화, 예전 같으면 죄책감이나 순종을 이끌어냈을 행동에 대한 무반응, 예상치 못한 당신의 단호한 경계선. 과거에는 이런 행동들이 당신의 마음을 휘젓는 강력한 무기였지만 이제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엔 이 변화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찜찜함, 통제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불쾌한 감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침묵 공격, 가스라이팅, 극단적인 감정에 밀고 당기기. 한때는 백발백중이었던 그들의 낡은 전술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들은 아마 더욱 거칠게 당신을 몰아붙이고 한계를 시험하며 통제권을 되찾으려 발버둥 칠 겁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깊은 내면의 불안을 촉발시킵니다. 그 불안감은 현실이 뒤바뀌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늘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던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다른 모습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텅 빈 거울. 그 거울은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 대신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 즉 자신의 교묘한 조종, 배신, 그리고 수많은 거짓말들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한때 그들의 에너지 공급원 역할을 했던 당신, 그들이 비난하고 과소평가하고 가치를 깎아내렸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는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서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잔인한 게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 순간의 명료함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갈지라도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지독한 공포입니다. 갑자기 공감 능력이 생겨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지배의 기반이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붕괴는 대중 앞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취약점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연기자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굳게 닫힌 문 뒤에서 그들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자신들의 세계를 느낍니다. 감정적 지배 위에 세워졌던 그 세계가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것을요. 한때 나약하다고 무시했던 당신은 이제 그들의 영향력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의 힘은 전적으로 당신에 차며 당신이 그들의 현실 버전을 기꺼이 받아들여 주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그들이 써 내려가던 이야기는 멈춰섭니다.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통제력을 느끼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통제력을 잃었지? 내가 완전히 망가뜨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성찰은 비록 얕고 순간적일지라도 그들의 핵심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들은 인간관계를 맺어온 자신의 방식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더 큰 망상에 빠진 척 연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길 방법을 모르는 처절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낡은 방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당신을 조종하던 감정의 끈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머릿속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친 듯이 회로를 돌립니다. 과거를 재구성하고 당신이 문제였다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너무 과민 반응했다고 스스로를 세뇌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기 합리화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들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골마 터진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죠. 당신은 더 이상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관심할 뿐입니다. 애원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더 이상 취약하지 않고 그 초연함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단 한 번도 대비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보통 자신의 환상을 지지해주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웁니다. 두려움, 혼란, 혹은 감정적 의존 때문에 그들의 우월감을 강화시켜주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을 얻고 떠나버리면 그 견고했던 메아리 방은 깨져버립니다. 무시할 수 없는 모순이 생기고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나르시시스트가 만든 환상의 종말을 알리는 시작입니다. 그들은 매력, 죄책감, 심지어 분노를 이용해 통제권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처럼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제는 상대방이 여전히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할 때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져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빛나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방관자로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자신이 통달했다고 믿었던 관계의 역학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들의 환상에 생긴 균열은 더욱 넓어집니다. 그들은 오래된 메시지를 뒤적이고 대화를 복귀하며 당신을 잃어버린 순간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맵니다. 그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고는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졌던 통제력은 결코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오직 당신이 기꺼이 내어주었기에 잠시 빌려왔던 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힘을 되찾아가자 그들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공허함뿐입니다. 통제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존재 의미의 상실,
그들은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잃어버렸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결코 부드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파도처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덮쳐버립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공들여 꾸민 세상의 붙박이 가구처럼 언제든 원할 때 돌아와 조종하고 무시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숭배, 감정 노동, 인정, 관심의 공급원이었죠. 그들은 당신을 고유한 감정 세계를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의 자아를 비추는 거울, 그들의 정체성을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야기 속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맹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았고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을 보았고 그리고 마침내 떠났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에너지적으로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다른 게임이라고, 늘 그랬던 것처럼 잠시의 다툼 끝에 당신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움에 못 이겨서든 외로움이 자존심을 이겨서든 결국엔 돌아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마지막 대립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화롭고 강력하며 최종적인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천마디의 논쟁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바로 그 침묵 말입니다. 그때부터 깨달음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슬며시 연락을 취해봅니다. 무심한 척 올리는 SNS 게시물, 유머나 향수로 위장한 메시지, 분위기를 떠보려는 시도들이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깨닫습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 거절이 가진 무게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무언가의 상실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닻이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져 내릴 때 나타나 주었던 단 한 사람, 화려한 연기 뒤에 숨겨진 혼돈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기꺼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사람, 가면이 아닌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도 곁에 머물러 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떠났고 그들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보았을 겁니다. 옛 연인, 새로운 유흥거리, 일시적인 관심을 주는 사람들. 하지만 당신과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주었던 것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상처와 기만,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며 느끼는 지독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당신처럼 그들을 사랑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허세와 잔인함 뒤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이해해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식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엉망이고 오만하고 틀렸어도 어떻게든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단 한 번도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유령처럼 떠도는 과거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론 이 고통이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어도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그들의 가장 깊은 두려움, 즉 혼자가 되는 것, 정체가 탄로나는 것, 잊혀지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진을 넘겨보고 오래된 대화를 다시 읽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편안함을 기억합니다. 당신을 상처 준 후에도 부드럽게 말해주던 당신의 목소리, 자격이 없을 때조차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던 당신의 너그러움,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그들을 믿어주었던 당신의 신뢰를 떠올립니다. 이제 그 목소리는 그들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든든했던 지지 시스템은 붕괴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처럼 당신을 위해 울지 않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뒤틀려 있습니다. 자존심, 수치심, 혼란으로 얼룩져 있죠. 단순히 당신이 그리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그토록 중요하고 안전하고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던 사람을 어떻게 잃을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는 그들 정체성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우월감을 입증해 주었으니까요. 당신을 잃은 것은 감정적인 타격을 넘어 실존적인 위기입니다. 당신처럼 베풀 줄 알고 충실하며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마저 떠나갈 수 있다면 어쩌면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서서히 돌아갈 길이 없음을 직감합니다. 메시지는 점점 길어지고 변명은 더욱 정교해지며 연기된 죄책감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어. 혹은 날 이해해준 사람은 너뿐이었어. 와 같은 말들을 늘어놓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진정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는 공포, 잠시 멈췄다고 생각했던 챕터가 사실은 완전히 닫혔다는 절망감,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믿었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 사라졌다는,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당신이었다는 끔찍한 깨달음에서 오는 패닉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해달라고 애원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울고 간청할 때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모든 노력을 멈추었을 때 당신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전쟁도 극적인 장면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단호한 존엄성을 지키며 당신이 떠나갔을 때,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어떤 대립보다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넘어 성장했고 당신 자신 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주변을 둘러봅니다. 가면 뒤에 엉망인 모습이 아닌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 더 깊이 보려 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도 여전히 아껴주었는지를, 그렇게 깊고 드물며 영적인 교감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체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심도 영원히 결과를 막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진실이 온 힘을 다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우월감이 모든 감정적 후폭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자아는 심리적인 갑옷처럼 책임감이라는 칼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이 믿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비춰줄 때만 유지되는 취약한 구조물일 뿐입니다.
일단 외부의 인정이 멈추고 사람들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숭배가 마르고 통제하에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결과들이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쌓이기 시작합니다. 늘 나약함의 상징이라며 무시했던 죄책감이 낯선 방식으로 고개를 듭니다. 잠은 설치기 일쑤고 불안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한때 하늘을 찔렀던 자신감은 속이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습니다. 힘과 완벽함으로 조심스럽게 만들어낸 이미지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한때 어떤 비판도 튕겨내던 자아는 이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당신이 했던 말들, 전하려고 했던 진실들, 설정하려 했던 경계선들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게 귓가에 울립니다. 당신의 고통 앞에서 지었던 냉소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조용한 혼란과 세상이 더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깨달음만이 남습니다. 자아의 붕괴는 단순히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감정적인 붕괴입니다. 자아가 실패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즉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타인에게 투사했던 모든 것들, 즉 비난, 수치심, 무가치함은 사실 자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내면의 반영이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들은 종종 자아의 힘을 회복하려고 시도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단지 자신이 여전히 조종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을 되찾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왜곡된 시각을 재확인해 주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은 연기 뒤에 숨겨진 절박함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매력은 연습된 것처럼 느껴지고 이야기는 공허하며 거만함은 더 이상 두려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이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들, 망가뜨린 관계들, 야기한 감정적인 피해의 패턴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약해지고 궁지에 몰린 자아는 더 이상 아무런 보호막도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그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되돌릴 수 없다는 깨달음입니다. 어떤 말들은 주워 담을 수 없고 어떤 상처는 치유될 수 없으며 어떤 사람들, 특히 진심으로 아껴주었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거울을 영원히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울을 볼 때 마주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이상화된 버전의 자신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한 냉혹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결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자각입니다. 당신이 경고하려 했고 기회를 주었으며 공평함의 기준을 훨씬 넘어설 때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결코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하지만 자존심은 당신을 영원히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안전, 통제, 우월의 환상을 줄 뿐입니다. 결국 진실은 뚫고 들어오며 그것이 닥쳐올 때 그것은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잔인하고 압도적이며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소음 속에서 번성했습니다. 논쟁, 애원, 감정적인 반응들.
그들은 그것을 먹고 자랐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위협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당신이 울고 간청하고 상처받았다고 설명할 때마다 그들은 고통이 아닌 당신이 여전히 신경 쓰고 있다는 증거, 그들의 거미줄에 여전히 걸려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혼돈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안도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반응을 멈췄습니다. 논쟁을 멈췄고 듣지 않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소리치지도 최후 통첩을 날리지도 마지막 절박한 메시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은 침묵했습니다. 항복의 침묵이 아닌 자존감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나르시시스트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르시시스트는 갑자기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 바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의 조종 능력을 앗아갑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없으면 그들은 메아리 방을 잃고 당신의 반응이 없으면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의심이라는 무서운 감정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무관심일까? 강인함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생긴 걸까? 그 침묵은 그들이 기대했던 종류의 마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극적인 마지막 장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야기를 꾸밀 수 있는 폭발적인 결말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기회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당신은 어떤 연기도 없이 퇴장했고 그들이 변명거리로 삼을 만한 어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 앉아야 합니다. 평생을 책임 회피로 살아온 사람에게 그것은 깊이 불안한 경험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투사할 대상이 없고 가스라이팅하거나 죄책감을 심어줄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자신의 기능장애의 파편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침묵은 그들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인정, 관심, 뒤틀린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봐주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당신의 감정에 접근할 수 없고 더 이상 당신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후회하기 시작하지만 그 후회는 사랑이 아닌 상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감정은 종종 감정적으로 건강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능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공감, 양심의 가책 또는 깊은 슬픔으로 느끼는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이익과 이미지 보존이라는 렌즈를 통해 경험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후회는 당신에게 가해진 피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세계, 자신의 통제력, 자신이 사랑받고 중요하다는 느낌에 가해진 피해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 주변에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을 그리워합니다. 힘, 관심,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암에서 오는 안정감. 그런 종류의 상실은 사랑을 상기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고 빛나고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후회는 더욱 강해집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없는 당신의 행복이 그들이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싶었던 한 가지, 즉 당신이 결코 그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후회는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종종 처음에는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듭니다. 방어적인 태도, 쓰라림, 질투를 유발하죠. 사랑이 아니라 통제력 상실에 대한 좌절감에서 비롯된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성장은 그들의 실패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당신 위에 군림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강력하며 더 통제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의 중요성을 부풀리기 위해 당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렸습니다. 당신의 자기의심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거리와 시간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성장했고 치유되었으며 그들이 파괴하려 했던 당신 자신을 재건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접근할 수 있었을 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강하고 더 자신감 있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된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자신이 결코 마주하려 하지 않았던 것, 즉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은 약하고 의존적이며 그들 없이는 번성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일어나고 미소 짓고 성공하고 감정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들 정체성의 핵심을 뒤흔듭니다. 어쩌면 관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쪽은 자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어쩌면 당신을 붙잡고 있던 것이 바로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마주하게 합니다. 당신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이 구축한 거짓된 이야기에 대한 조용한 도전이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평화, 자신감, 감정적 자유는 모두 그들이 피하려고 애썼던 진실을 반영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한계, 감정적 미성숙, 성장할 수 없음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고통을 마주하고 트라우마를 처리하고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동안 그들은 여전히 같은 고리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당신의 강함은 그들의 약함을 강조하고 당신의 감성 지능은 그들의 얕음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종결을 추구하지만 마주하는 것은 굳게 닫힌 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종결은 결코 치유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당신의 관심, 인정, 감정 노동이 부재하자 그들은 당신에게 결코 주지 않았던 것, 바로 이해를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종결은 당신의 감정적 공간에 다시 들어가려는 그들의 마지막 시도입니다. 침묵이 그들을 두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재가 심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예측 불가능성은 위협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되찾기 위해 손을 내밀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조용하고 더 단호하며 덜 감정적인 당신. 그것은 그들이 한때 눌렀던 것과 같은 감정적 버튼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차갑고, 멀고, 무정해졌다고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명확해진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더 이상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혼돈 속에서 번성하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평온함이 자신의 생존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당신의 평화를 처벌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종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대화, 논쟁,
혼란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역사를 다시 쓸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를 재구성할 마지막 순간을, 미묘하게 비난을 당신에게 다시 돌릴 마지막 기회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그 연극에 참여하지 않을 때 깨달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은 정말로 닫혔다는 것, 이야기는 끝났다는 것, 어떤 매력, 죄책감 또는 조작도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오만함이 있던 자리에는 수치심이 자리 잡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오만함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갑옷입니다. 취약성이 요구될 수 있는 모든 관계, 모든 상호작용,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들고 다니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환상이 마침내 무너지고 그들의 행동의 결과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뒤에 남겨진 공간을 채우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릅니다. 죄책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지만 수치심은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것은 자존감의 내적 붕괴이며 나쁜 행동뿐만 아니라 결함 있는 정체성을 반영하는 어두운 거울입니다. 5월성에 기반한 거짓된 자아를 구축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나르시시스트에게 수치심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으킨 고통 후에도 번성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침묵 속의 힘, 당신의 거리감 속의 자신감, 당신 없이 구축한 삶을 볼 때 그 수치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계속해서 환상과 모순될 때 오만함을 유지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폄하하고 가치를 떨어뜨렸던 모든 것이 바로 자신에게 부족했던 것임을 깨달을 때 머릿속에서 순간들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했던 말, 당신의 필요를 최소화했던 방식, 당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할 때까지 당신의 말을 왜곡했던 방식, 수치심은 그들의 거만함의 균열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이 단지 해로웠던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감, 즉 그들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깊은 공허함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때 이 대면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커튼을 걷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숨기려 했던 감정적 비겁함, 접근하기를 거부했던 공감 능력, 그리고 그들이 일으킨 피해를 보여줍니다. 그 수치심은 단지 당신을 잃었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애초에 당신을 가질 자격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 옵니다.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꿰뚫어 볼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매력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들의 개임에 덜 반응한다는 것을. 그 수치심은 그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진정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이라도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감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작의 순환은 그 힘을 잃습니다. 한때 그렇게 손쉽게 작동했던 미묘한 죄책감 유발, 감정의 기복, 잘 계산된 침묵, 경멸에 뒤이은 아첨이 갑자기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대본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폭탄, 가스라이팅, 갑작스러운 철수, 미끼 던지기. 당신은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의 지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감정적 혼돈 속에서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혼란, 당신의 감정적 투자,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당신의 욕구에 의존합니다. 그것을 빼앗아 버리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논쟁하지 않으며 불확실함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서 명확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대립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잘 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무한정 착취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다른 곳에서 행동합니다. 당신의 경계가 위협이 아니라 진실인 곳, 당신의 사랑이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 신성한 것으로 보호받는 곳, 그들의 패닉은 항상 크지 않습니다. 종종 미묘합니다. 어조의 변화, 목소리의 강요된 가벼움, 다음 수를 알아내기 위해 반응이 지연되는 것. 왜냐하면 처음으로 리듬을 주도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초연함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더 강해져서 나타나고 그들은 성찰 속에 남겨집니다. 그들이 한때 억압하고 깎아내리고 통제하려 했던 바로 그 힘이 이제 완전히 드러납니다. 시끄럽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종류의 힘이 아닙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깊은 자기인식에 뿌리를 둔 힘입니다. 혼란, 고통, 감정적 혼돈을 겪고도 여전히 재건을 선택했을 때 자라나는 힘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을 약점으로 착각했고 당신의 용서를 굴복으로, 당신의 인내를 결함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고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화는 그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은 뒤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학관계는 뒤집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중력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중력 안에 있습니다. 기억, 후회, 그리고 그들이 잃은 것이 단지 다른 사람이 아니었다는 커져가는 인식 속에 갇혀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종결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의 종결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를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이 그렇게나 피하려고 애썼던 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단지 그들로부터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초월했습니다. 그 초월은 우월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내면의 힘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화는 그들이 흉내낼 수도, 복사할 수도, 조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질문만이 남습니다. 만약 그들이 들었다면, 만약 그들이 변했다면, 만약 그들이 당신을 존중해 주었다면, 이 질문들은 그들에게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그저 조용한 순간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자존심에 그림자를 드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모든 방해물이 무뎌질 때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현실과 홀로 남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 그리고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